집중! 660 보드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죠. 일로 갈까 일로 갈까 똑같은 660 보드인데 나는 이 중에서 어떤 보드를 써야 되지? 인텔 계열 보드 중에서 최고 잘 나가는 그룹이 뭐지? 610, 660, 690 중에서 660 모델죠? 노케이 버전에서 660 보드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CPU별로 어떤 메인보드가 적절할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겨요. 똑같은 660 보드인데 16만원, 15만원대가 있고 19만원, 20만원대가 있고 20만원 넘어가는, 나는 이 중에서 어떤 보드를 써야 되지? 무조건 비싼 걸 사면 좋은 건지 저렴한 걸 사도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하고 마찬가지로 비교 영상을 찍을 때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찍으려고 그래요. 저번에 CPU하고 메인보드 짝 지을 때는 에즈락 보드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M사의 보드를 가지고 모델 명함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케이스도 다 뺐어요. 똑같은 660인데 일반적인 모델과 중가형 모델과 고급형 모델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CPU의 점수에서도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그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400이나 500 갖고는 점수가 차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전력 제한을 풀어도 보고 묶어도 보고 하면서 성능 차이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램 슬롯 3가지 다 4개가 달려있고 그래픽카드 슬롯도 660들은 웬만하면 다 메탈로 돼 있더라고요. M.2 슬롯이 요것도 2개, 요것도 2개, 요것도 2개인데 얘는 둘 다 방열판이 있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랄까? 기본적으로 PCI 익스프레스 4.0을 똑같이 지원하는 놈들이라 성능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방열판을 보면은 이놈들이 조금 더 좋다? 그 정도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둘 다 그래픽카드 슬롯이 2개씩 있는데 아래쪽 그래픽카드 슬롯은 그래픽카드를 꼽는 용도로는 사용을 못해요. 아래쪽에 리더스는 하나도 못 꽂아요. 그리고 칩셋 방열판이 상급으로 갈수록 조금씩 제조사를 막론하고 어느 회사나 좋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전원부가 CPU 보조 전원이 8+4, 8+4, 8+8로 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IO 패널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USB만 가지고 보자면은 5기가 2개, 10기가 2개가 있어요. 5기가 2개, 10기가 2개. 근데 얘는 5기가가 아예 없고 10기가가 3개, C타입 20기가짜리가 하나 있죠. IO 패널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USB 2.0 단자가 많다. 일반적으로 중저가형들은 PS2 포트가 있죠. 이제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게 맞기는 해요. 그 다음에 사운드, 이것 같은 경우는 ALC 897을 쓰는데 이쪽은 ALC 1200을 쓰고 있죠. 여기 광단자 맞나? 내가 잘 찍었나? 광단자로 통한 사운드. 자, 지금부터 이제 전원부를 볼 거예요. 이 친구도 전원부가 14개고 이 친구도 전원부가 14개고 이 친구도 전원부가 14개거든요.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CPU 방열판을 다 뜯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원부의 방열판부터 먼저 구경을 할게요. 이쪽으로 하면 조금씩 커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죠. 전원부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이쪽하고 이쪽은 전원부가 2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요거 2개만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캐퍼시티, 초크와 모스펫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캐퍼시티, 초크, 모스펫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캐퍼시티가 14개가 있어요. 14개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세보니까 캐퍼시티가 12개가 있어요. 전원부가 14개라면서 왜?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죠. 여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캐퍼시티에 560이라고 적혀 있어요. 560. 그런데 여기는 56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캐퍼시티가 조금 더 진화된 고급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561 캐퍼시티는 12개로 14개의 전원부를 감당을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부품은 단순화가 될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리고 발열도 더 작으니까. 여기 초크는 똑같이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14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모스펫이죠. 모스펫이 여기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개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세 보면 있잖아요. 이 아래 위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8개. 엄마? 얘는 모스펫이 28개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닌 거지. 이 2개가 이 하나로 집약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하나로 낼 수 있는 성능을 얘는 2개로 쌍을 짓고 또 2개로 또 쌍을 짓고, 결과적으로 전원부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고급형으로 올라올수록 작게 들어가는 거죠. 아 참, 그리고 하나 좀 재밌는 게 있는데 IO 패널을 보면은 얘는 의외로 그래픽카드 포트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4개가 다 작동하는 거예요, 동시에. 얘도 그래픽카드 포트가 2개밖에 없는데 왜 얘는 4개나 있지? 이 저렴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가형 메인보드는 내장 그래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할 때도 보면은 나는 주식을 하는데 모니터를 3개를 써야 돼, 4개를 써야 돼. 그런데 그래픽카드는 필요가 없어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이렇게 HDMI하고 DP가 2개씩 해가지고 4개씩 있는 경우는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른손에 들고 계신 거는
죄송합니다. 집중도가 살짝 집중. 쭉 봤을 때 회사에는 미안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메인보드 두 개는 전원부라든가 디자인이나 구성 거의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친구 가장 고가형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가장 최상의 라인업은 어쩔 수 없이 아래 단계의 라인업하고 전원부라든가 방열판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좀 차별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까지 오는데 한 3만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와이파이 부분을 빼면 한 2, 3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부터 요 12900KF를 가지고 시내벤치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한번 돌려보려고 그래요. 뭐 지금 짐작하기에는 당연히 이 두 개는 똑같은 메인보드라 점수 차이가 그냥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느 정도 조금 점수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깜짝이야. 되게 산만하네요 오늘. 이상하잖아. 전력제한을 풀었는데 안 푸는 거 점수가, 전력제한을 풀면 점수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왜 더 점수가 낮게요? 이 지금 뭐 했노? 네? 여친이 사준 옷이라. 여자친구가 사준 옷이다. 네. 빨간 거만 안 묻으면 되는 거네. 이거. 야, 그럼 요거 바죽하면 한 번 더 해보자.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7시가 넘었어. 직장인들이 최고 중요한 게 뭐고? 출근 시간을 지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퇴근 시간을 지키는 거. 퇴근하고 지금 요걸 한 개 해야 되는데 요거 내일 출근해서 하는 걸로. 이거 맞게 한 거 맞아? 좀 섭섭하달까 의외랄까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러 12400 이런 거 가지고는 성능 차이가 구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최상위 기종이라고 하는 12900KF로 테스트를 했어요. 처음에 예상했던 결과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610, 660, 690을 나눠서 했을 때는 그룹별로 점수 차이가 있었잖아. 결론 나와 있는 결과상으로는 똑같은 그룹 660 보드에서는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CPU의 성능이 일단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맞추고 싶을 때는 좀 아랫등급으로 가도 구동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심리적인 효과, 외형적인 효과, 개인의 좀 만족도적인 그런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테스트 해본 결과에서는 똑같다, 차이가 없다 결론이 내도 되겠나? 그지? 그렇게 봐야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인텔 12세대 CPU의 660 보드를 선택할 때 조금 예산에 맞춰가지고 유동적으로 구매를 결정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